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AI의 좀 다른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해서 엄청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벌써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바뀌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대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샘 올트먼이 주도하는 월드코인 프로젝트? 이거 얘기 많았죠. 아,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 기술이 우리나라, 특히 지역별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깊게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데 이걸 통해 AI의 미래와 현재, 우리가 뭘 좀 중요하게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논란의 중심이죠. 월드코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AI 시대의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 기본소득, UBI를 주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브라는 기계로 사람들 홍채를 찍어서 이걸로 신원 확인을 하고 월드 아이디를 준다는 건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핵심 기술이 바로 홍채 코드인데요. 그냥 홍채 사진을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ED 가보르 필터 같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홍채 패턴을 고유한 숫자 코드로 바꿔서 이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죠. 아하. 툴스 포 휴머니티라는 회사가 이걸 주도하고 있고 뭐 에이언60 같은 유형 벤처 캐피탈에서 1억 달러 넘게 투자도 받았어요. 시리즈 C에서요. 와,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기업 가치도 뭐 30억 달러다. 이 정도로 평가받으니까 기대가 크긴 하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 에드워드 스노든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민감한 생체 정보, 그것도 바꿀 수도 없는 홍채 정보를 중앙화된 시스템에, 그것도 빅테크 기업 인프라에 저장한다. 이게 우려가 큰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초기에 사용자 모을 때 저소득 국가 사람들한테 홍채 정보 제공 대가로 가치가 좀 불확실한 코인을 줬잖아요. 네, 그 부분 논란이 많았죠. 이게 뭐 착취 아니냐, 심지어는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데이터로 기존 사람들한테 보상 주는 구조 아니냐는 의심이죠.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오부 운영자 비밀번호가 유출된 적도 있었고요. 만약에 홍채 코드 자체가 대규모로 유출되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파장이. 그렇죠. 게다가 UBI 준다고는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지 계획이 좀 불명명하고 네, 맞아요. 결국 그 큰 돈 투자한 벤처 캐피탈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수익 회수하려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월드코인이 AI 시대에 좀 이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논란만한 미래를 보여준다면 다음 자료는 AI 영향을 완전 지금 여기 우리 문제로 가져와요. 네, 국내 지역별 일자리 분석인데 지역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라는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거 규교준 교수님 연구팀 지표를 활용한 연구인데요. 네. 말 그대로 AI나 로봇 기술 때문에 특정 지역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2015년하고 2020년 데이터를 비교해서 변화를 본 거죠. 분석 결과가 저는 좀 의외였어요. 흔히 생각하는 첨단 산업 도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더 위험하다고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강원, 제주, 경북, 인천, 부산 이 순서로 높게 나왔어요. 아, 강원, 제주요? 네, 강원하고 제주는 아무래도 관광 관련 서비스직, 뭐 예를 들면 조리사나 매장 판매원 같은 직종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데 그 비중이 큰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경북은 전통적인 제조업, 뭐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거요. 인천, 부산은 물류나 서비스업 중심 구조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이나 대전, 세종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대체 위협 지수가 그냥 예측치가 아니라 실제 고용 지표랑 연관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소위 중간 일자리 비중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AI나 자동화가 그냥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벌써 지역 수준에서 고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네요. 양극화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중간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다만 지역 평균 임금하고는 아직 뚜렷한 관계는 안 나왔어요. 아, 임금하고는 아직요? 네, 뭐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5일 살펴본 이 두 자료가 정말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기술로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짜 거대한 시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술 발전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격차, 불안정성 이런 게 드러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월드코인 사례는 기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윤리적, 사회적 숙제가 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또 한국노동시장연구는 AI 혁신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게 아니라 지역별로 또 직종별로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죠. 그렇네요. 결국 기술 변화에 맞춰서 지역별로 좀 더 세밀하게 맞춤형 정책이나 교육 같은 대응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미래, 그 가능성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격차,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 전체로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